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확률 분포 그리고 추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면서 앞으로 매우 익숙하게 될 주제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건, 표본 공간,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리고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또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무엇인가? 어떤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의 경우 사건에는 확률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가 될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령 주사위를 한번 던지기 실험해서 어떤 수가 나오는지 보면 그때의 표본 공간은 뭐가 나오냐고 하게 되면 주사위니까 1서부터 6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것이 그러면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수로 표현하게 되면 1, 2, 3, 4, 5, 6 그렇게 모의 눈이 나올 수 있는 집합의 요거는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짝수가 나온 사건은 뭐냐 했었을 때, 그럴 때는 이 표본 공간 중에서 부분 집합이니까 그때는 2와 4와 6이 짝수가 나온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가 주사위를 2번 던지기 실험에서, 연속해서 2번 던지기 실험에서 어떤 수가 나오는지 보면은 그런 실험을 한다면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다음번 던졌을 때 어떻게 가지수가 나오냐고 하게 되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에 1이 나왔고 두 번째에 또 1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고, 그래서 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6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6, 그렇게 모든 36개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모아서요. 그럴 때에 이렇게 36개의 결과가 나오는 이런 집합을 표본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주사위의 합이 5인 사건은 어떤 것들이냐 했을 때는 이 36개의 표본 공간 중에서 우리 이런 사건은 1하고 4, 그렇죠. 2하고 3, 3하고 2, 이렇게 4개가 이 주사합이 5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 그리고 확률에서 이 표본 공간 사건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우리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변수 그럴 때 많은 경우는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건 확률 변수다 할 때는 우리가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률 변수는 대부분 우리가 표기를 쓸 땐 영어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확률 변수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다 이게 같은 말들인데요. 똑같은 확률 변수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제가 그 확률 변수를 설명해 봤어요. 일단 변수니까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에 확률이 대응하고 있을 때 그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무슨 말일까? 또 그 다음 분 한번 보죠. 각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할당할 수 있는 규칙, 이때 사건은 조금 아까 배웠었던 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확률 과정이 생성하는 값,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확률 과정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단순하게 알 수 있게 얘기를 하면은 확률 변수니까 변수예요. 그러니까는 변수이며, 변수니까는 어떤
변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이며 그 값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 변수가 그 값을 가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뭐 20%야, 30%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 변수에 반대되는 개념은 결정 변수인데 그거는 변수이긴 한데 그 변수가 그런 특정한 값이 무엇이 될지 확실하게 알 경우 그때 그거는 결정 변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산 확률 변수 또는 연속 확률 변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카운터블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어야 돼요. 셀 수 있다는 거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한정되고 그리고 셀 수 있을 때 그거를 이산 확률 변수 그래요. 우리가 좀 아까 봤었던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의 합이죠. 그런 거니까 그거는 2서부터 두 개니까 1, 1이 나오고 가장 작은 수가 2일 거고 가장 큰 수가 10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셀 수가 있죠.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쪽에 나오는 수. 그것도 그렇겠죠. 앞쪽에 나온 거니까 10번 던질 때 앞쪽이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10번이 다 동전이 앞쪽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의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던가 0에서부터 1서부터 10까지일 거예요. 셀 수도 있고 한정돼 있고 그리고 오늘 공연에 올 관객수 그런 것도 이상 확률 변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올 소극장에 내가 극장이라고 하면은 관객수가 몇 명일지 모르지만 이 좌석서 무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관객 수니까는 1명, 2명 셀 수가 있으니까 그게 변수이고 셀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관객 수가 몇 명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300명일 거야 아니면 321명이야 그럴 때의 가능성 확률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으면은 그게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요때의 관객 수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가 없을 때예요. 가령 예를 들어봐서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 그거를 우리가 시간 단위를 하면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원래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 몇 초. 내가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1시간 뒤인가, 2시간 뒤인가? 그러면 또 나누게 되면 1시간 10분, 11초 뒤인가? 그렇게 이렇게 시간과 같이 그런 연속적인 그런 것으로밖에 표현이 안 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그럽니다. 내일 기온이라고 하는 것도 19.728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역시 그 연속 확률 변수고 평균 키도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점 밑으로 소수점자로 쭉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평균 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게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연속 확률 변수가 그런 값을 가질 때는 그거는 연속 확률 변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웠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률 분포는 뭐냐? 확률 변수를 설명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네. 그렇죠.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고, 특정한 값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때마다 그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뭐냐?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변수를 확률 변수로 하니까 그거를 설명해주는 함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보게 되면 주사위 2번 던지기 실험에서
표본 공간은 아까와 봤듯이 모두 36개가 나와요. 네. 그리고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로 놓고 그 확률 변수를 대문자 S라고 하게 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2, 3, 4, 5서부터 10위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36개의 가령 요것들은 2가 되고 요건 3이 되고 그런 건데 36개의 결과들이 일어날 확률들은 전부 다 36분의 1이에요. 그렇죠? 1, 1이 나올 확률이나 4, 5가 나올 확률이나 다 같아요. 예. 그걸 독립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독립적이고 다 같다. 그래서 요거를 쭉 볼 것 같으면은 요게 요 아래축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률 변수. 그러니까 두 눈의 합이 확률 변수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가 나올 거는 우리가 36개의 결과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그리고 3이 그 확률 변수가 3이 나올 가능성, 즉 두 눈의 합이 3이죠. 나올 가능성은 두 개를 돌렸으니까 앞에 게 까만 거고 뒤에 돌린 눈이 이 하얀 가루가 넣었을 때 요거 처음에는 하나, 그 뒤에 2개 또는 처음에 2개 그리고 나중에 하나짜리가 나올 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게 전체의 가능성들이에요. 이렇게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은 이산 확률 이 변수니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쭉 보게 되면 확률 분포는 뭐죠?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나올 가능성, 확률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확률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probability, 즉 뭐죠?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은 여기서는 전체 그 표본 공간의 이 개수가 36개였으니까 36개 중에서 딱 하나의 요 결과만 확률 변수가 2니까 그때는 3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요걸 좀 그리고 X가 두 눈의 합이 3일 가능성은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36분의 2고 그리고 7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네요. 7이 될 가능성은 요거는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니까는 36분의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에 이산 확률 분포를 확률 질량 함수, 요와 같은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 거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이 경우에 확률 분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러고 그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하나의 경우를 얘기한 거고 요것이 요 식은 요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볼 것 같으면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어떤 종류의 값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크게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중 하나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이산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이산 확률 분포에는 이산 균등 분포, 포화성 분포, 베르네이 분포 그리고 조금 아까 본 이항 분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분포를 의미하면서 그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 분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얘기 많이 들은 정규 분포, 연속 균등 분포, 카이 제곱 분포, 감마 분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연속 확률 분포들 중에
하나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이산 확률 분포를 아까 본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이항 분포도 대표적 확률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는 뭔가? 시행의 결과가,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가 가령 yes, no 또는 성공, 실패 두 가지. 그래서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항 그래요. 두 가지인 연속된 n번의 독립된 시행에서, 이때 독립된 시행이란 건 뭐냐고 하게 되면 조금 아까 이 주사위 던지기 같이 만약에 주사위가 1하고 2밖에 없다 아니면은 뭐 동전 던지기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yes고 뒷면이 no 그럴 때 그 결과가 yes, no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독립된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동전을 10번 이렇게 던질 때마다 내가 한 번 던질 때마다 yes, no일 가능성이 앞에서 던졌었던 그 결과와 관계가 없을 때 그걸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연속된 n번의 독립된 시행에서 각 시행의 성공 확률이 p 또는 실패 확률이 그 반대니까 1-p일 때에 총 성공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예요. 총 성공 횟수입니다. 요거 핵심은 횟수예요. 횟수. 네, 횟수입니다. 가령 예에서 주사위를 연속해 20번은 던질 때, 이럴 때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그 실험에서 우리가 횟수가 20이 되겠죠. 확률 변수를 가령 숫자 5가 나오는 횟수로 정하고 이를 K로 하자. 그런 거니까 주사위니까 한 번 던질 때마다 결과는 1서부터 6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성공일 확률은 우리가 5가 나올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그때 5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몇 번 하냐 하면은 20번을 하는 거예요. 20번요. 그런 거니까는 그 총 나온 횟수를 5가 몇 번 나왔느냐, 스몰을 할 때가 횟수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를 잡으니까 확률 변수가 K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서부터 20이겠죠. 즉 뭐겠죠? 20번을 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0, 그런 것은 20번 던질 때 단 한 번도 5가 나온 적이 없고 20번 던졌는데 모두 다 5가 나왔다 하게 되면 20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각 시행에서 숫자 5가 나올 확률은 뭐 각 시행에서는 6분의 1이겠죠. 왜? 모두 각 시행에서는 모두 1서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5가 아닐 확률은 그러니까는 6분의 5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배웠을 것 같은데 이 실험은 이 20번 던진 이 실험에서 5가 7번 나올 확률, 7번 특정한 5가 7번에 나올 때, 즉 확률 변수 K가 7일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확률 변수 K가 7이라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이 이산 확률 분포 이 식에서 이거는 여러분이 20개 중에서 7개가 던지기에서 5가 7일 나올 조합의 수 경우에서는 이렇게 20개 중에서 7개를 취할 확률, 그리고 그 7개 중에서 7개가 나올 때 그것은 20개 중에서 여기서는 5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7번이 나와야 되고 그 반대인 경우가 13번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이산 확률 분포식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률 분포식입니다. 이 이항 분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할 것 같으면은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라면은 n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아까 얘기했듯이 봤듯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그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 k를 가질 확률은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는 p가 성공할 확률이 k, 그리고 성공 안 했을 것을 n-k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항 분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래 그림은 여러 이항 분포의 예인데요. 이 붉은색 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40번 시행해서 ESL 확률이 0.5일 때 이 분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분포의 가장 크게 보이는 요 지점은 이것이 이제 이항 분포의 기대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n 곱하기 p, 그러니까 p가 0.5고 n이 40이니까 여기서 20에서 가장 높이 보이고, 그리고 그걸 중심을 해가지고 좀 이따 보겠지만 예쁜 이런 정기 분포와 같은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률 분포기 때문에 이 점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이항 분포들이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푸른색 그리고 이 녹색 분포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이항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와 말고 또 역시 많이 또 얘기가 오르내리 많이 또 우리가 다루는 이상 확률 분포가 포화성 이렇게 분포입니다. 포화성 분포는 어떤 단위 시간 또는 공간 내에서 좀 드물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그 몇 번 일어날 것인가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표현해주는 그 분포가 포화성 분포입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에 대한 기대값을 알고 있어요. 알파를, 그 람다를 알고 기대값을 알고 있을 때 그 사건이 그 시간 안에 n번 일어날 확률은 기대값은 알지만 특정하게 n번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때에 이거 표현되는 것이 포화성 분포입니다. 이때의 확률 변수는 역시 사건 발생 횟수예요. 횟수입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저거 하는 그런 실험 같은 데서는 내가 이런 사건이 그 n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n번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 전체에 대한 기대값을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포화성 분포는 어떤 때 그 응용을 하게 되냐면은 이럴 때 많이들 응용해요. 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떤 수들이죠. 요 수가 그러니까는 이 확률 변수인데 그런 요 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값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도착한 고객의 특정 수가 어떻게 되냐 알을 때 우리가 포화성 분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도착하는 어떤 기차역에 도착한 고객의 수 또는 1km 도로 간에 있는 흠집의 수,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흠집의 수의 평균값은 알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것이 또는 일정 주어진 생산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불량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포화성 분포를 합니다. 요거의 예를 한번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하면요. 이 주황색 요걸 봅시다. 요것의 기대값은 뭐냐고 하면 1이에요. 뭔지 모르지만은 이 단위 시간 내에 그곳에 뒤에 가장 이것을 고객의 수라고 하게 되면 단위 시간 내에 도착한 고객의 수가 얘는 1이에요. 요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포화성 분포는 뭐냐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요걸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시작과 동시에 단위 시간이니까는 시작과 동시에 그 시간 내에 한 명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 K가 도착한 고객의 수니까 한 명도 안 왔을 때, 그거는 1이니까 한 0. 가능성이 0.37이 되는 거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그 시간 내에 고객이 한 명 왔을 때,
한 명 왔을 때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0.35 더하기 0.35니까 한 이때도 0.35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치게 되면 0.7이 나오네요. 그렇지만은 한 명이 아니고 뭐 단위 시간 내에 두 명이 올 때, 세 명이 올 때 이렇게 되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요런 이렇게 곡선 요런 이 분포들을 보인다 그런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요거는 또 재미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위 시간 내에 도착한 고객의 수가 기대값이 10명, 아까는 한 명이었지만 이번에는 10명이에요. 수가 많아요. 많았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그 단위 시간 내에 그러더라도 10명이 도착할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서 제일 많고, 그런다면 또 역시 예쁜 이런 이 정기 분포와 같은 이런 모양들을 보입니다. 요게 그 기대값이 클 때, 포화성 분포의 기본적인 기대값이 클 때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또 많이 보이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산 확률 이렇게 이 분포입니다. 네. 이거는 정기 분포는요,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라 연속 확률 이렇게 분포인데, 이거는 이게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 연속 확률 분포로는 정기 분포가 있습니다. 네. 정기 분포는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보이는 분포라고 그러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키나 몸무게,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쭉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IQ, 출생,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출생 아들의 몸무게, 표본 평균의 확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아까 보았듯이 이항 분포가 이렇게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정기 분포 같은 이런 모양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정기 분포, 연속 확률 분포인데 그거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뭐냐고 하게 되면은 이 정기 분포의 기대값 평균이 이 뮤고, 그리고 그때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일 때, 그럴 때의 이 확률 밀도, 요 x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봤었던 이렇게 예쁜 종 모양의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끔 이런 표현들이 보이죠. 그리고 요 아래 그림들은 그때의 기대값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기대값이 이렇게 되고 그때 분산이 이런 형태가 될 때 그 정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예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아래 예는 또 역시 이거는 이제 이항 분포인데요. 이제 확률 변수가 3이 나오는 이렇게 수인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근사적으로 아까 얘도 봤듯이 이렇게 예쁜 이런 이 정기 분포와 비슷한 모양의 이것들을 보인다. 그렇게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n이 클 때 이항 분포가 이렇게 비슷하게 정기 분포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확률 분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방금 이 정기 분포를 했고, 그리고 유니폼,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다 똑같다 할 때는 이런 유니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확률 분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자연에서의 데이터 생성 과정은 어떤 패턴을 보일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생성 과정의 값들요. 그러니까 생성 과정에서 이 값들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값들이 우리가 많이 했었을 때 몇 번 정도에서 이런 값들이 튀어나오느냐 할 때 그런 값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를 잡았을 때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대응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귀납적으로 일반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많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건 얼마가 나오니까 확률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확률 분포식을 우리가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 확률 분포식을 구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는 그것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냥 이 논리적인 사고로 확률 분포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사위도 많이 던지게 보면은 우리가 100번 던져 보게 되면은 그 중에 100분의 6분의 1인 것이 진짜 그 1이 나오고 또 역시 6분의 1의 그 확률로 6분의 1, 100분의 6분의 1 정도 가량이 100분의 6 가량에서 우리가 60번을 던지게 되면 한 10번 정도 가량이 뭐 1이 나오고 또 10번 정도 가량이 2가 나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던지게 되면 진짜 6분의 1의 그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상상하는 그 수에 근접할 겁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률 분포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의 랜덤 베리애블, 그러니까는 확률 변수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의 이런 우리가 확률 이 변수의 특성이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확률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 분포를 누가 만든 게 있나? 그거를 뭐 구한 게 있나? 그런 걸 또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있냐? 그것들이 아까 봤었던 이런 여러 가지 확률 분포들 중에서 우리 거한테 이렇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우리의 확률 변수는 이런 거니까 이런 확률 분포를 쓰면 되겠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차 배워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분포 매우 중요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또 역시 통계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추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는 통계적 추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론은 뭐냐고 하면 정의가 우리가 아는 또는 확인된 정보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계적 추론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속성을 추출하고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생성 과정이 내포한 의미와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확률 과정이란 말을 내가 여기서 썼는데 확률 과정이 뭐냐고 하게 되면 어떤 같은 확률 공간이란 말이 들어갔네요. 확률 공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확률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생성 과정 내에서 확률 공간을 갖는 확률 변수들의 모음을 확률 과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률 과정에 의해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데이터 생성 과정이 확률 과정이에요. 가령 확률 과정은 확률 변수들의 모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주간 날씨 예측하게 되면은 한 주에는 그 7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간 날씨의 예측에서 그때의 확률 과정이 일주일의 주간 날씨고 그때 확률 변수는 7개의 확률 변수가 있겠죠. 각 요일마다. 그래서 그때의 확률 변수는 그 요일의 날씨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확률 과정은 월요일에 그 날씨가 되는 거고 화요일에 날씨가 되는 거 7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일요일에. 그러면은 이제 확률 하나하나는 요거는 확률 변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 그 변수는 비 또는 맑음 또는 눈이 온다. 그렇게 세 가지의 날씨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니까 그러면은 수요일에 비가 올 가능성은 얼마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때 요거의 이 x는 확률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지하게 행보에 관한 것들인데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종종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계열 데이터 생성 그 과정이 확률 과정이에요. 주가 당연히 확률 과정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음성도 그래요. 내가 이 순간에
그 발성하는 음성의 주파수가 다 요 1초 뒤에 나는 그 주파수와 다르고, 그리고 그건 확률로서 표현될 수도 있고, 체온도 그렇고, 뭐 GPS 신호도 그렇고, 뭐 우스갯소리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기분도 그때그때 그때부터 차이가 나죠. 다만 그 확률로서 얘기할 수 있다면은 다 그때그때 이것들 다 확률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확률 과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제 통계적 추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조금 말한 그 통계적 추론인데, 그러니까 통계적 추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고 하게 되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속성을 추출하고,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논리적 속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집단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속성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중에서 표본을 잘 추출해서 이렇게요. 추출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면은 우리가 이 표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통계적 모델, 아까 말한 그 통계적 모델을 만들어서 요거를 잘 만들어서 요것에 근간을 해가지고서 어떤 통계적 추론, 그러니까 통계적 모델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그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추론을 해서 결국은 이 모집단의 속성을 알고자 한다. 이것이 크게 보면은 통계적 추론, 통계적 모델 그 과정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도 요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요런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 요가 똑같은 개념이다가 비슷한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률 통계의 기본 개념인 사건, 표본 공간,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이런 말이 계속 쓰이니까 눈 감고도 이 단어들과 이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